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통론 터지고 나니까 명품 오픈런이 훨씬 줄었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마통론 뭔지 아시죠? 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제 혼수 비용을 마통으로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본인의 마통빚을 남편 월급으로 이제 갚다 걸리는 것을 이제 마통론, 마통 결혼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사기 결혼이죠. 근데 여자분들 이런 결혼 좀 많이 하고 실제로도 이런 결혼하다 걸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 법정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배우자의 채무 문제, 뭐 남자의 채무도 있겠지만 보통 여자들이 이제 마통 뚫고는 사실 모르다가 숨겼다가 걸리는 경우, 요즘 남자들도 바보가 아닌 게 다 알거든요. 이게 걸립니다. 이게 남들이 둔하지 않거든요. 왜냐, 남자들도 월급 얼마 받으면 어떻게 돈 나가는지 알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돈이 새어나가. 그러면 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충하면 걸리는 거죠. 근데 과연 걸렸을 경우 남자가 이거를 지고 갈지 아니면 끝내려고 할지. 근데 대부분 요즘에 끝냅니다. 왜냐, 그렇게 싹수가 너난 사람은 애초에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안 걸렸으면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안 걸렸으면.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빚을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덜 된 거죠, 인간이. 근데 이런 짓을 여성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결혼 문화에서. 지금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남자한테 뭐 혼수비용 3천만 원, 5천만 원 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 마통으로 뚫어서 비용 만들어서 나중에 갚아 나가려고. 참 못됐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근데 이런 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여자분들 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통계로 증명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전체 결혼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2,000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가 는 거는 국제 결혼이 는 거지 국내혼은 감소했습니다. 국내혼.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결혼은 감소했는데 국제 결혼, 특히 한국 남자, 외국 여자의 결혼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두드러지는 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결혼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국제 결혼 시장은 굉장히 밝아요.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뭐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국내 결혼 시장 밝지 않죠. 왜냐, 과거와 다르게 남자들이 결혼 시장이 적극적이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과거 대비 참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걸 책임지고 하겠다는 마인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책임지면 내 손해니까. 아무튼 마통론 터지고 나니까 명품 오픈런이 훨씬 줄었다. 오픈런이 뭐냐면 그런 거죠. 명품 같은 거, 뭐 한정판 같은 거 이제 뭐 들어오면 이제 문 열리기 전까지 보통 백화점 입구 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문 열리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오픈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품 오픈런을 왜 하냐면 보통 한정판 같은 거, 보통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계나 아니면 국내에 몇 개 없는 거, 명품 중에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오는 거, 희소가치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놓으면 나중에 재테크로서 굉장히 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픈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뭐 백화점이 9시에 문 연다고 치면 한 10시부터 죽치고 앉아있는 거, 줄 서가지고 한 3시간 줄 서가지고 문 열면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야. 보통 롤렉스 시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뭐 1,000만 주고 사면 이제 국내에 구하기 힘드니까 찾는 사람 많고, 그러면 이제 1,300, 1,400만 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사는 것만으로. 대신에 이제 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박스 같은 거 이제 분실되면 안 되고 상태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오픈런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 근데 여자분이 좋아하는 그런 명품 같은 경우에 보통 소장 가치가 크게 좋은 물건들은 없어요. 여자분들이 보통 명품을 보면 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뻔한 것들. 뻔한 것들은 소장 가치가 없죠, 이게. 그 감가가 쉽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명품의 희소 가치라는 게 보통 흔해 빠진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없는 것들, 국내에 몇 개 없는 것들,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소장 가치가 높은 것들이잖아.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방이나 뭐 부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주변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별로 그렇게 희소 가치가 없는 것들, 유행에 민감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지나버리면 좀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소용 가치가 없고, 그리고 메고 다니다 보니까 흠집이나 이제 그런 이제 기스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외관상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게 주고 막상 팔 때 되면 이제 안 팔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많이 줄었다고 해요. 막통목 터지고 나서 여자분들이 명품 사진을 많이 안 올린대. 이제 명품 사진 같은 거. 왜냐, 그런 거 올리면 이제 남자 보고 딱 아는 거죠. 아, 이 사람 사치가 심하구나, 이 사람 저축은 안 하겠네, 이런 돈 쓸 정도면. 이 사람 직장이 별로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아닌데 이런 거 살 정도면 매달 생활비가 쪼들리겠다, 카드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여자분들 짝퉁을 매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짝퉁 같은 거, 짝퉁 같은 거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명품을 가방을 매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너무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오래 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건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여자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여자들이 명품 가방은 실용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사실 명품 가방이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메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좀 신축성, 그리고 뭐 튼튼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겉보기 예뻐 보이는 거지. 여자분들 명품 가방은 사실 많이 담지도 못하잖아. 뭐 화장품이나 지갑 같은 거 뭐 폰 넣는 거 아니면 사실 넣지도 못하잖아, 맞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성이 높은 것들은 백백 같은 것들이지. 난 개인적으로 명품 가방 매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백팩 매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백팩은 실용성이 높잖아요. 그 책이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맬 수 있잖아요. 백팩이 보통 이제 방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잘 안 해지다 보니까 백팩 같은 거 뭐 샘소나이트 같은 거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사면 뭐 10만원 초중반에 사면 4, 5년 너끈히 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샘소나이트 같은 거 사는 거는. 근데 여자분들이 샘소나이트 매는 사람 없더라. 아무튼 뭐 살다 보면 사람한테 명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명품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우리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그런 거 사치가 심하다, 나 제발 좀 걸러주세요 라고 반증하는 게 돼버립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연로녀들과 결혼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집니다. 소비는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써야 합니다. 저렇게 기본적인 경제관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이죠. 아무리 벌어도 생활비가 마이너스 될 듯. 그렇죠.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제력이라는 게 여자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여자 별로 없잖아요. 돈을 벌긴 하는데 여자분들 수입이 고만고만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보통 자기가 가진 능력을 세후 300에서 넘기기 힘들어요. 보통 200에서 250 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물론 그것 적게 보는 거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뭐 여자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좋은 거 뭐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자기가 버는 돈을 관리를 잘하냐, 얼마나 사치를 부리지 않냐, 매달 얼마나 꼬박꼬박씩 적금을 넣느냐, 얼마나 필요한데 돈을 쓰느냐, 낭비를 하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력 있는 여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줄 알지 제대로 관리할 줄 알고 소비를 조절하지 않는 여자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있습니다. A랑 B 카드장에 다녀요. A란 여자는, 그러니까 A, B가 한 세후 230 정도 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한 3천만원 되거든요. A는 이제 벌면 이제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가가지고 질러요. 옷도 지르고 뭐 그 트렌드에 맞는 옷, 이제 명품도 사. 그리고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어. 인터넷 주문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30에 모자라. 근데 B가 있어요. 같은 능력 B가 있는데 걔도 230을 받아요. 근데 걔는 매달 못해도 한 120만원 넣어. 120만원 넣고 그 주택 청약도 부어. 그리고 배달 음식보다는 장을 봐가지고 웬만하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해요. 그리고 명품은 뭐 웬만하면 안 사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정말 뭐 비싼 거 말고 중고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요. 그럼 이게 똑같은 거 여러분? A랑 B가 똑같은 겁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나?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경제력 있는 여자는 B를 얘기하는 거야. B. 근데 B 같은 여자가 많이 없어요. A랑 B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분을 따지면 80%가 A인 것 같아. 그런 여자 10명 있으면.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 저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쪽에 근교 일하시는 여성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장난컨대 저축을 제대로 못한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살고만 있을 뿐.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네. 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산 여자들과 결혼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진다. 그래서 여자분도 압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이제 자기한테 안 오는 거 알아요. 왜냐, 이런 여자가 살면 집안 개판 되거든요. 왜냐, 돈을 모아본 적이 없고 사치 부리는데 급급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제권을 줘버리면 잘도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사치 부리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져요. 여러분, 돈 관리 잘하는 것도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가 돈을 관리 잘하고 돈을 모아본 적이 있어야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제대로 관리해본 적도 없고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충동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면 달라집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아셔야 돼. 여자가 뭐 결혼하면 달라질게. 특히 남자의 습관도 중요한, 여자의 습관이 더 중요한 게, 여자들은 습관을 되게 못 고쳐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살보다 여름까지 간다. 여자들은 그냥 관성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있잖아요. 원래 살았던 습관 있잖아. 나이 먹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처녀 시절부터 뭔가 돈을 헐프게 쓰고 자기 관리 안 되고 게으르게 살았던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좀 더 사랑한다고 자녀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런 거잖아. 전업주부가 돼도 제대로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사. 그런 분들이 한번 결혼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특히 여자한테는. 지금 여자분들 혼자 살면서 집안 청소 안 하고 뭐 쓰레기 쌓아놓고 뭐 제대로 요리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도 아셔야 돼. 내가 어떤 여자 사귈 때 이 사람이 예쁜가 안 예쁜가 이거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월급 관리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좀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인가, 평소에 정리정돈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 사람인가를 꼭 챙겨봐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중에 요즘에 정말 좀 돈 관리 잘하고 자기 생활 좀 잘하고 그리고 씀씀이 조절하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 그럼 그 말은 뭐다? 결혼 단계에서 걸러진 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혼 못한 여자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연로 하신 분들은 결혼 못하겠죠?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됐어? 저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굉장히 좀 궁핍해지겠죠. 그래서 지난날을 후회하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버는 돈 한 돈에서 씀씀이 조절하지 않은 거,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결혼을 원하신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달 얼마씩 꼬박 저축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낭비를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좀 소비를 덜 할 수 있을까? 쇼핑을 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배달 음식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결혼을 원하는 여성분들이라면 말이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